제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심의 고려대학교. 그래서 Human KU Creating New Values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가 기술 중심의 시대로 많이 비춰지지만 그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 기술에 영향을 받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휴머니티에 대한 이해가 많이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동력을 갖추려고 하고요.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우들에게, 졸업생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모든 기관이나 지금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어떤 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급변하는, 또 여태까지 접해보지 못한 그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창의적인 것이다. 즉 창의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reativity and innovation. 그것이 역시 제가 학교를 운영할 때도 두 가지 theme이고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어느 개인 혼자서 또는 어느 기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극히 제한적이고, 지금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러한 성과는 컬래버레이션 해야지만, 또 컨버전스가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컬래버레이션은 마치 이렇게 악수하는 것처럼 양쪽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 컨버전스는 약간 이렇게 믹스되는 케미칼의 의미가 좀 있는 것이죠. 즉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가운데 손을 잡는 것이 컨버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융합적인 사고와 융합적인 시도를 많이 할 것이고요. 컬래버레이션의 경우에는 저는 산학협력, 즉 인더스트리 아카데미 컬래버레이션, 다음에 대외협력, 익스터널 컬래버레이션, 즉 대학과 정부, 대학과 국회, 이렇게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이 인터내셔널 컬래버레이션입니다. 국제 협력은 지금은 그것을 강조할 필요 없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국가 간의 벽도 허물어져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야만 하고, 또 많은 해외 대학의 학생들이 저희 캠퍼스로 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산학협력, 대외협력, 국제협력을 학교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가 190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라가 이제 강점기에 목전에 있었던 굉장히 위급한 시기였었는데, 그럴 때 우리 고려대학교가 당시는 보성 전문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그 당시 건학 이념이 그것이 교육 구국입니다. 교육을 함으로써 나라를 구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설립이 된 우리 고려대학교는 보성 전문, 또 고려대학교 4년제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계속 민족의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즉 민족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민족을 걱정하고 민족의 앞날을 제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사는 분들만 민족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도, 한인들도 당연히 민족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미국에 와 계시는 한인들이, 그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의 자녀들을 낳아서 했지만 그분들은 분명 코리안 아메리칸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족의 대학으로서 민족을 위한 교육을 했다, 나라를 위한 교육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들의 그 자손들도 우리 고려대학교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이 그 귀중한 시간에 서머 베이케이션 동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니까 그 기간에 뭔가 한국을 알고 자기의 뿌리를 알 수 있도록, 느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요. 사실 그 전에 다른 기관에 살 때와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할 때의 차이점은 태극기를 그려본다든가, 그래서 정말 자기 부모의 나라, 또 본인의 뿌리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외국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K-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걸 좀 확대해서 학생들이 부모 입장에서 그냥 뿌리를 안다는 것보다는 학생들 스스로도 흥미를 느끼고 자기네가 평소에 좋아하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 거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나갈 것이고요. 가능하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인원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우리 한국의 대학들의 대개 그 체제를 시스템을 미국 대학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4학점을 딴다든가 그러니까 코스웍을 한 다음에 리서치를 해서 학위를 이제 취득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미국의 유럽의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 미국을 따라가는 배워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교수님들이 다 미국에서 또는 일본에서 유럽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 교육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미국의 대학과 한국의 대학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대학들이 세계 대학 평가에서도 100위 안에 드는 그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도 고려대학교의 전체 재학생이 한 10% 정도가 외국인 학생들입니다. 상당부가 중국에서 오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디그리 프로그램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은 이제 아마도 언더그래듀에이션 학부 과정에서는 유명한 교수님을 찾아온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그 K-팝이라든가 요즘 세계에 한국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기심, 관심사 때문에 많이 오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대학원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우수한 교수님이라든가 우수한 어떤 메이저 때문에 많이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미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다 이 순위가 있는 것보다는 어떤 특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 한국의 대학들도 저희 고려대학교도 어떤 특정 분야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는 외국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한국에 있는 대학도 선택하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등록금이 오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학교의 재정적인 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기죠. 좀 퀄리티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과 우리 내국인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내국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교수님들이 또 그 외국인 학생들을 다루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수를 많이 늘리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우선 한글을 가르치는 그러한 한국어를 가르쳐서 단순하게 그 자기 전공 분야만이 아니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도 습득할 수 있도록 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한파 또는 친한파 학생들이 많이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 한국에 오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자기 전공 공부도 하고 한국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공부를 끝내고 난 다음에 모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에 대한 이해가 많으면 훨씬 다른 의미에서의 컬래버레이션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 역시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이해 또 미국이 외국인을 이렇게 받아줘서 장학금도 주면서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 또 어떠한 변화가 올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학으로서는 대학의 역할이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재를 육성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요즘은 상대적으로 곱게 자라고 있습니다. 집에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 어려움을 모르고 이제 대학을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단순히 못 먹고 못 입는 것의 어려움이 아니고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봉착하게 됩니다. 잡을 잡기 어렵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또 자기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성장해온 사람과 일을 같이 할 때
대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그러한 컨플릭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130학점이라는 그런 학점을 따는 커리큘럼도 매우 중요하지만 non-curricular activity, extracurricular activity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미국의 대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클럽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클럽 활동을 하는 동안에 fellowship, leadership, 그리고 responsibility에 대한 교육을 스스로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 전공 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하는 것 못지않게 비교과 활동, extra curricular activity를 통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생각해서 그게는 서클 활동 또는 클럽 활동, 한국에서는 동아리 활동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봉사 활동을 생활하고 있지만 한국은 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소셜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자기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그것이 꼭 자기보다 못한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환경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는 그러한 어떤 자기 인생관도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봉사활동, 또 해외 봉사활동을 하도록 많이 권장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창업활동이 꼭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얼터너티브로 대안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창업을 한다는 것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와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벤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 실패하는 경험을 하도록 약간은 좌절하는 경험을 하도록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제가 창업활동을 권장할 것이고 다음에는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가능하면 한 학기 이상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인턴십을 또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 이와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이 이제 경쟁력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극복하겠다는 즉 challenge without fear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할 것이고요. 연구는 이제 그동안에는 대학이 순수 연구라 해서 어쩌면 연구만을 위한 연구를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용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실용적인 연구에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114년 역사에서 공과대학 교수로서는 최초로 총장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이 나아갈 바도 조금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는 그런 실용적인 연구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고 마지막 봉사, 서비스는 예전부터도 대학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